안녕하세요. 상담 윤리 시리즈 이번 동영상에서는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상담자들 그리고 내담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슈퍼비전 역량 획득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 슈퍼바이저 권력과 착취, 슈퍼바이지 개인 상담 피하기, 슈퍼비전 계약서 작성, 슈퍼바이저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이 동영상을 만들 때도 참고했고 상담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고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슈퍼바이지는 어떻게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를 슈퍼비전을 통해 주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가 능력 있는 전문가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슈퍼바이저 자격을 획득하기 전 슈퍼바이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슈퍼비전 윤리, 슈퍼비전의 모델과 방법, 슈퍼바이지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슈퍼비전이 슈퍼바이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최신 슈퍼비전 이론과 연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슈퍼바이지의 상담 수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등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교육, 세미나, 사례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슈퍼비전의 질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슈퍼비전 역량 획득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슈퍼비전 역량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상담자 역량이 슈퍼비전 역량이다. 슈퍼비전 역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가 주요한 오해들입니다. 상담 윤리가 있듯이 슈퍼비전 윤리가 있고 상담 기법이 있듯이 슈퍼비전에도 기술이 있고 상담 모델이 있듯이 슈퍼비전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지식이나 준비 없이 슈퍼비전을 제공할 경우 슈퍼바이지가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도울 수가 없고 슈퍼바이지의 성장을 촉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권력 남용과 착취는 슈퍼비전 윤리를 알지 못하거나 민감하지 않은 슈퍼바이저가 저지를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는 힘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를 가르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슈퍼비전이 슈퍼바이지의 성장과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질 때 슈퍼바이저는 착취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슈퍼비전을 통해 행해지는 몇 가지 착취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비전의 목표는 슈퍼바이지가 그의 모든 의사결정을 슈퍼바이저에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지가 그들의 기술과 의사결정 능력을 발전시키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도움을 구할 때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슈퍼바이지의 독립성을 장려하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의존성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권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슈퍼바이지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조할 경우 이것은 슈퍼바이저의 권력을 남용한 착취가 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많은 슈퍼바이즈들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소득이나 직업적 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잘못된 착취 행위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진 상태에서 하는 슈퍼비전은 내담자와 슈퍼바이즈를 성장시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슈퍼바이즈가 슈퍼비전 대가로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자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슈퍼바이저가 권력을 남용해서 슈퍼바이즈를 착취하는 경우 더 심각한 잠재적인 문제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슈퍼바이즈들에게 학습이 되어서 결국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는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슈퍼비전 사례입니다. 멜린다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1년짜리 인턴십에 선발이 되어 뛸 듯이 기뻤으나 몇 주간의 실습 후 슈퍼바이저 캐시한테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캐시는 예측하기 어렵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자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고 슈퍼비전 시간에 멜린다를 질책합니다. 멜린다는 초보 상담자로서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슈퍼비전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그때마다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멜린다는 슈퍼비전을 받을수록 스스로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슈퍼비전 시간에 그녀의 사례들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멜린다는 인턴십 시작 전에 필수 과목으로 수강했던 상담윤리 시간에 내담자에게 상담자로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받고 있는 적절치 못한 슈퍼비전이 그녀의 내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신의 능력을 손상시킬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멜린다는 캐시에게 직접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할까? 캐시가 나에게 낮은 점수를 줄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석사 과정을 끝마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험해왔던 캐시의 감정적인 대응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캐시와의 직접적인 대면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담당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캐시로부터 받은 형편없는 슈퍼비전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사실이지만 멜린다는 분통을 터뜨리는 방식은 피하고 교수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전달합니다. 멜린다는 다른 슈퍼바이저한테로 배정이 되었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슈퍼바이저 캐시는 슈퍼바이저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만 짚어보면 슈퍼바이지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권위적인 방식으로 복종을 강요한 것, 슈퍼바이지의 관계가 슈퍼바이지 내담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내담자에게 끼칠 간접적인 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 슈퍼바이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호작용 패턴을 사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멜린다가 상담윤리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서 이런 슈퍼비전이 형편없고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는 우선 멜린다의 내담자에게 갔을 것입니다. 슈퍼바이저가 하라는 개인만 하는 상담자는 여기서 지금 경험으로 내담자를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형편없고 비윤리적인 슈퍼비전의 두 번째 피해자는 바로 슈퍼바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 역량 개발 및 유지에 있어서 슈퍼비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의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경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며 추후 비윤리적인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바이저로서의 객관적인 평가 책임을 훼손시켜서 책임과 능력이 없는 훈련생을 상담 전문가 집단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슈퍼바이저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슈퍼바이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모든 이슈들을 다 꺼내놓을 수가 없게 되면서 상담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를 개인 상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슈퍼비전에서 준수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들입니다. 첫째, 슈퍼바이지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범위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슈퍼바이지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찾아낸다. 셋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슈퍼바이저들은 기본적으로 공감적, 수용적인 반응을 해야 하지만 슈퍼바이지들에게 해석과 코멘트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입니다.
슈퍼비전 시간이 개인 상담 시간이 되는 것을 피하면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슈퍼바이즈의 개인 문제를 다루는 슈퍼비전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패러렐 프로세스, 즉 병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슈퍼비전 역량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다음 동영상 슈퍼비전, 슈퍼비전 윤리 역량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들로는 이중관계 금지, 성적 착취 금지, 상담 동의서 작성, 비밀 준수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윤리사항들은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슈퍼비전 계약서인데 상담 계약서를 통해 내담자의 권리와 의무가 논의되듯이 슈퍼비전 계약서를 통해서는 슈퍼바이지의 권리와 의무가 논의되어져야 합니다. 논의 과정을 통해 슈퍼바이지는 슈퍼비전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성공적으로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 슈퍼바이지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고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고 슈퍼비전에 대한 결정을 하며 슈퍼비전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슈퍼바이지가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토론하는 과정은 그대로 자신의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슈퍼비전 관계는 패러렐 프로세스, 즉 병렬 처리 과정을 통해 그대로 슈퍼바이지와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슈퍼비전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슈퍼바이저의 전문가로서의 배경, 슈퍼비전 방법론,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의 책임, 비밀, 사적 영역에 대한 정책, 슈퍼비전 문서화, 슈퍼바이지 평가, 불만 처리 과정과 정당한 법 절차, 상담 전문가 발달 목표, 슈퍼비전 계약 기간과 종료 등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지는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슈퍼비전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시키고자 슈퍼바이지가 비용을 지불하고 슈퍼바이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슈퍼비전을 찾고 선택하는 것은 슈퍼바이지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슈퍼바이저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7가지입니다. 나의 신념 또는 가치가 슈퍼바이저로서의 전문적인 행동과 진실로 관련성이 있는가? 슈퍼바이지와 그들의 내담자들을 공정하지 않게 대하고 있는가? 슈퍼바이지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료들은 나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전문적인 기준에 따르면 어떠한 대안적인 행동들이 가능한가? 자문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슈퍼바이저로서 나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만약 내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면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상담윤리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슈퍼비전 윤리를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